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사회시간입니다. 오늘 교과서 111쪽에서 113쪽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은 어떠할지를 예측을 해보고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안하죠? 교과서 얼른 뒤져본 친구도 있을 텐데, 자, 비록 지금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지만 통일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선 국기, 태극기를 그대로 쓰게 될까요? 아마도 한반도기를 쓰거나 한반도기를 응용한 다른 형태의 깃발을 쓸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죠. 이 한반도기는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대회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깃발이니까 아마도 통일이 되면은 요 형태나 요거랑 조금 유사한 형태의 깃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국기는 해결이 됐고 국가는 어떨까요? 애국가. 남북한 모든 국민이 가사도 음정도 같은 노래로 알고 있는 아리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아리랑의 가사 내용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곡조는 아리랑만큼이나 남북한이 모두가 아는 곡조는 익숙하고 참 드물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아리랑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도는 또 서울, 평양 아니면 또 다른 도시 이런저런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죠. 안 궁금하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통일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세계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막 기분 좋고 그러지 않나요? 자, 112쪽 통일나무 만들기, 신문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놀랍지도 않죠?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모둠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모둠 활동보다 개인 활동이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약속 잡기 힘들고. 자, 좌절하는 친구들, 그러지 마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자, 112쪽 통일나무 만들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주 쉬워요. 그냥 교과서 나뭇잎 모양이 보이죠? 예시가 올해 최고의 교육 여행지는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쉬는 평양에서 개성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 통일 이후의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를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자, 이렇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 이런 나뭇잎 모양을 나눠주면은 거기에 다시 예쁘게 좀 잘 보이게 적어놓으면 그걸 교과서처럼 교실 한쪽에 나무로 꾸며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통일나무 만들기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 만들기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닐 것 같다고요? 안 할 거예요. 고맙죠? 이거저거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신문 만들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조금만 더 공부하자고요. 자, 그게 낫죠? 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냉전의 종식이라며 온 세계가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장벽이 있던 자리는 현재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냉전은 남아있죠. 바로 남한과 북한입니다. 여전히 남한과 북한의 대립은 이데올로기, 사상의 대립으로 냉전시대 마지막 유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인류 역사에서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는 아주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무장지대의 가치는 정말 이 비무장지대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두어도 전 세계인들이 평화와 냉전 종식의 기념지로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며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유적지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처럼 통일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와 인류의 문제인 것이죠. 자, 이제 주제 마무리 113쪽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 한번 문제가 너무너무 쉬우니까 얼른 답을 적어 보세요. 자, 영상을 멈춰 놓고요. 그 다음에 다 썼으면은 영상을 재생하면서 본인이 쓴 답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맞춰 볼게요. 가로 1번이에요.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개성지역에서 운영되었던 개성공단이 되겠죠. 자, 세로 2번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함께 입장한 남북한 공동입장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로 3번 한번 볼게요. 서로 만나는 것을 상봉이라고 한다면 아예 답을 가르쳐 주네요. 그죠? 남과 북에 흩어져 있던 가족이 서로 만나는 것은 이상가족 상봉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로 7번 볼까요? 2000년, 2007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만난 남북 정상회담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로 5번 볼게요. 가로 5번 독도를 이루는 두 개의 큰 섬. 좀 억지다 이건 문제가. 동도 서도 되겠습니다. 자, 세로 4번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섬은 울릉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8번 독도가 울진현의 정동쪽에 있다 라고 기록한 조선시대에 편찬된 책. 쉽죠? 세종실록 지리지 또는 세종실록 지리서 이렇게 써도 맞기는 해요. 자, 정확한 명칭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자, 그 다음 세로 6번 독도에 있으며 코끼리가 물을 먹는 모습을 닮은 바위는 코끼리 바위고요. 독도에 있는 한반도 모양을 닮은 바위 한반도 바위죠.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너무 쉽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독도와 통일 다루는 주제는 마무리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지구촌에 있는 여러가지 갈등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